인터밀란과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이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지는데,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인터밀란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터밀란은 1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고 왔고요. 2차전은 인터밀란의 홈에서 펼쳐지는 만큼 아무래도 인터밀란이 경기를 운영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기의 전술 포인트는 1차전의 전술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콤파니 감독의 강력한 전방 압박 전술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1차전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 전방 압박을 인터밀란이 풀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그리고 인터밀란이 지난 1차전에서 보여줬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후방에서 인터밀란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을 본인들의 진영으로 끌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끌어내냐면, 기본적으로 인터밀란이 3백을 사용하고 있지만 3백을 사용하다가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한 명의 선수가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 밑으로 내려와주는 전형을 취해요. 그 이유는 3백에 바스토니와 파바르, 좌우 중앙 수비수를 보는 선수들이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노글루가 한 칸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바스토니, 아체르비, 차라노글루, 파바르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전방에 위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 있는 해리 케인과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었던 토마스 밀러 2명의 선수가 이렇게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도 바스토니와 파바르를 따라서 사네와 올리세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전방으로 끌려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원에 있는 미키타리안과 바렐라 2명의 선수도 살짝 내려오면서 미드필더를 끌어내는 데 집중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인터밀란이 중원에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를 끌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라우타로 티람 최전방 공격수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최전방 스톱뿐만 아니라 바렐라까지도 올라가서 위쪽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전방 라인과 최후방 라인의 거리를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놔요. 그 다음에 후방에서 전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때 요 넓은 공간으로 앞쪽에 있었던 공격수들이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동력에서 지난 경기를 보면 바렐라나 혹은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볼을 떨어뜨려 줄 때 아래로 내려와 있던 선수들이 올라가면서 볼을 가져오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쪽에서 내려오거나 아래쪽에 있던 선수들이 달려나가면서 가운데 공간을 먼저 점유하는 것이 인터밀란의 핵심적인 전술 포인트인 건데, 지난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문제는 수비 라인에서 특히나 김민재와 다이어 이 중앙 수비 라인에서는 라우타로와 튀람을 1대1로 막아서 두 선수가 내려갈 때 같이 올라가서 끊어내는 이런 것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키미라던가 고레츠카 이런 선수들이 바렐라 혹은 미키타리안 아니면 뒤쪽에 있는 차라노글루 이런 선수들에게 순간적으로 기동력에서 밀리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도 인터밀란이 내려가면서 선수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모든 선수가.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미드필더들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뒤로 자연스럽게 공간이 발생하니까 이 공간으로 인터밀란이 볼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앞쪽에 있었던 공격수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튀랑이 내려오는데 튀랑을 따라서 다이어가 달려들면서 이 공간 안에서 튀람이 볼을 잡지 못하도록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이어가 달려드는 순간 튀람이 다이어의 힘에 밀려서 순간적으로 볼을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다른 장면도 보면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인터밀란의 선수들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앞쪽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끌어낸 이후에 끌어냈다가 앞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번엔 라우타로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데, 이때 김민재가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이 공간을 사라지게 만들고요.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빼앗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공격수들은 워낙에 다이어나 김민재의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튀람과 라우타로가 저 공간을 향해서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기동력을 보면 이 장면에서 인터밀란의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의 움직임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 나오니까 앞쪽과 최후방에 거리가 멀어지면서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죠. 확연하게 여기서 인터밀란의 전술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전방에 바렐라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바렐라가 위쪽에 있다가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려왔을 때 바렐라를 마크하는 선수가 키미이였어요. 키미이가 순간적으로 바렐라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렐라가 내려왔는데 키미이가 순간적으로 따라가는 게 한 템포 늦었고요. 이때 바렐라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렐라가 볼을 잡는 순간 옆에서 올라오는 선수가 바스토니였어요. 바스토니가 순간적으로 내려가 있다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측면에서는 바스토니의 움직임을 올리세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볼을 잡는 바렐라를 놓치고 바렐라가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내줬을 때 올라오는 바스토니를 놓친 거죠. 이 두 선수를 놓치면서 순간적으로 이 가운데 공간에서의 인터밀란의 빌드업 작업을 바이에른 뮌헨이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렐라가 내려와서 바스토니에게 패스를 넘겨주니까 바스토니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이 라인을 높여서 달려드는 수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뒷공간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밀란의 득점 장면 보면 여기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패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압박이 안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바렐라였거든요. 바렐라가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고레츠카가 바렐라를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이미 바렐라가 볼을 편안하게 잡는 상황이었어서 볼을 잡은 다음에 고레츠카가 달려나올 때 이때의 전형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달려나가고 있고 인터밀란 선수들은 끌어당겼을 때 아무래도 요 뒷공간에 또 공간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쪽에 있었던 라우타로가 살짝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김민재가 교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라우타로를 스타니시치가 막고 있었어요. 근데 스타니시치가 아무래도 타이트한 수비에는 강점이 없다 보니까 내려오는 라우타로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일단 바렐라의 움직임을 고레츠카가 못 막았고 내려오는 라우타로의 움직임을 스타니시치가 못 막은 거죠. 그래서 라우타로가 내려와서 편안하게 일단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바렐라가 패스를 보내준 다음에 다시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바렐라가 올라오고 있는데 고레츠카가 압박을 들어가는 타이밍도 늦었고 바렐라가 뛰어 올라올 때 바렐라를 따라가는 것도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서 볼을 받았던 라우타로가 볼을 받아서 올라오는 바렐라에게 넘겨주는 거죠. 아까 전 장면에서 보여드렸던 바렐라가 위에서 내려와서 볼을 받고 올라오는 바스토니에게 넘겨주는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라우타로도 놓치고 바렐라도 놓쳤으니까 올라오는 바렐라에게 라우타로가 패스를 넘겨주는 순간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측면에 있었던 샤샤부이가 가운데로 들어가요. 아무래도 이제 바렐라를 놓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라인을 높여놨기 때문에 바렐라를 놓치는 순간 바렐라가 패스를 편안하게 이 안쪽으로 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샤샤부이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샤샤부이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 바렐라가 이미 라우타로에게 패스를 받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렐라가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바렐라가 볼을 받아서 오히려 샤샤부이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샤샤부이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샤샤부이의 뒷공간으로 아우구스투가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의 매치업도 봐야 되는데 여기는 프라테시와 키미이였거든요. 근데 프라테시가 순간적으로 달려서 올라오는데 키미이가 프라테시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도 열리고 가운데에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도 열렸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가 측면에서 뛰어나갈 때 바렐라가 패스를 보내주고요. 일단 바렐라의 움직임도 고레츠카와 샤샤부이가 두 명 다 못 잡는 상황이죠. 그리고 측면이 열렸을 때 가운데로 침투하는 프라테시의 움직임을 키미이가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도 프라테시를 막기 위해 가운데로 또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우구스투가 측면을 무너뜨리면서 올라오게 되고 다이어가 가운데로 들어왔지만 프라테시의 움직임을 상대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우구스투가 크로스를 올릴 때 다이어가 프라테시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프라테시가 득점. 이 장면을 보면 존머 골키퍼부터 바렐라, 라우타로, 바렐라, 아우구스토 그리고 마지막에 프라테시의 마무리,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편안하게 라인을 높였지만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이 안 된다는 게 바이에른 뮌헨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여유롭게 경기를 할 수 있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달려드는 수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아무래도 안쪽으로 인터밀란이 바이에른 뮌헨 선수를 끌어당겼을 때, 이렇게 끌어당겼을 때 순간적으로 키미와 미키타리안 혹은 고레츠카와 바렐라, 밀러와 차라노글루 이쪽에서 순간적인 기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열려있는 공간으로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이 싸움을 했을 때 인터밀란의 미드필더들이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의 미드필더들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요소다. 그리고 인터밀란은 공격을 전개할 때 비장의 무기가 바로 왼쪽 센터백인 바스토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스토니를 아무래도 1대1 마크를 생각을 했을 때는 올리세가 막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1대1로 마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터밀란은 3-5-2 전형을 쓰고 바이에른 뮌헨은 4-2-3-1 전형을 쓰기 때문에 정말 정방향으로 대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칭적인 형태가 됐을 때 여기서 올리세가 바스토니를 막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바스토니는 풀백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면 파바르와 바스토니가 측면을 넓게 만들어주고 차라노글루가 한 칸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포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바렐라와 미키타리안도 수비를 끌어냈을 때 그 순간 바스토니가 올라와서 공격으로 전진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인터밀란의 경기를 보시면 바스토니가 센터백이지만 디마르코랑 붙어서 플레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바스토니가 올라올 때 디마르코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바스토니가 측면으로 올라가는 이런 장면도 많고요. 반대로 바스토니가 아예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장면도 많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 올리세가 바스토니를 따라잡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아무래도 올리세가 수비에 강점이 있거나 수비적으로 많은 역할을 부여받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저렇게 1대1 마크맨이 됐었는데도 바스토니가 올라올 때 바스토니를 놓치면서 거기서 위협적인 찬스가 만들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장면도 이렇게 상대를 앞쪽으로 좀 끌어냈을 때 바스토니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앞쪽으로 패스가 나가니까 순간적으로 바스토니가 앞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스토니를 마크하고 있었던 올리세가 바스토니가 앞쪽으로 달려나갈 때 바스토니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보여주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렐라가 볼을 잡아서 바스토니에게 넘겨주면 바스토니가 볼을 끌고 공격적으로 전진하기 시작하고요. 올리세가 바스토니를 놓치다 보니까 이런 1대1 상황에서 바스토니를 놓치게 되면 바스토니를 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스토니를 막기 위해서 측면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지원을 와야 되니까 그러면 측면에 있는 선수가 달려나가고 이 공간으로 바스토니가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측면에 있었던 라이머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왼쪽 풀백인 아우구스토가 뛰어나가고 이때 바스토니가 볼 끌고 올라오다가 패스, 측면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은 이러한 이제 바스토니의 움직임이라던가 바스토니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의 움직임, 이런 인터밀란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으로 빠르게 움직여주는 기동력을 잘 체크를 해줄 수 있어야 바이에른 뮌헨이 인터밀란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에 노리는 패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경기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바이에른 뮌헨도 상대를 약간 끌어당기고 있을 때 인터밀란도 전방 압박을 또 강하게 하는 팀이다 보니까 앞쪽에서 인터밀란이 압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해리케인이 가운데 있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죠. 그러면 측면에 있는 사네가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우루비가 롱킥이 좋아서 한 번에 사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장면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도르트문트전은 그나브리가 나왔을 때 그나브리가 이런 동작을 보여주면서 또 우루비가 한 번에 롱킥을 보내주는 이 장면이 정말 똑같은 패턴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루비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측면에서 그나브리가 뛰어나오고 있고요. 이때 해리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앞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케인이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그나브리가 측면에서 가운데 코스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공간을 향해서 우루비 골키퍼가 한 번에 롱킥을 뿌려주는데 우루비 골키퍼의 롱킥이 굉장히 좋아서 뛰어들어가는 그나브리의 앞공간으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그나브리가 볼 컨트롤이 살짝 안 됐는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나올 뻔하는 이런 장면이었고요.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죠. 우루비 골키퍼가 최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해리 케인이 살짝 내려오고 내려오는 해리 케인을 향해서 수비가 끌려 나가는데 이때 측면에 있었던 사네가 안쪽으로 뛰면서 가운데로 뛰어들어간다. 그리고 우루비 골키퍼가 한 번에 사네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사네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또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패턴을 계속 바이에른 뮌헨이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저렇게 이제 해리 케인이 내려오고 내려온 공간으로 패스를 한 번에 찔러주는 거, 이러한 공격 패턴이 바이에른 뮌헨이 통할 수만 있다면 지난 경기에서 그리고 통했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기본적으로 득점을 어느 정도 결정을 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지난 1차전도 2대1로 패배를 했지만 경기의 데이터를 보면 골 기대값은 인터밀란이 0.78, 바이에른 뮌헨은 2.3이에요. 바이에른 뮌헨이 득점을 많이 했어야 되는 경기였고 결정적인 찬스가 5번이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는 정말 말 그대로 해리 케인을 비롯한 공격수들의 결정력 부재 때문에 졌던 경기라서 바이에른 뮌헨이 득점만 제대로 해줄 수가 있다면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역전을 할 수가 있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바이에른 뮌헨을 잘 끌어내고 본인들의 빌드업 패턴을 구사만 한다면 충분히 여유롭게 4강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결정할 수 있는 이번 8강 2차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